이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,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교사의 심경을 좀 추측해볼 만한 일기장의 한 대목이 공개가 됐습니다. 전문 교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지.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없고 교권이 보장되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간절히 바랍니다. 자, 일단 지금까지 명확한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 이런 추측이 있는 상황인데 그 공개된 일기장의 내용을 보면 월요일 출근 후에 업무 폭탄 그리고 학생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다 버거워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고인이 생전에 학교 생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네, 업무도 힘들었겠지만 사실 특정한 어떤 학생에 대한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. 네. 학생 이름을 기재하면서 학생의 난리가 겹쳤다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추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이 선생님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. 네. 이 형사님도 비슷한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이게 숨지기 한 2주일 전쯤에 쓰여진 일기라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리고 또 오늘 그 숨진 교사의 사촌 오빠가 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최근에 한 언론 보도에서 이제 숨진 교사 A 씨가 지난 2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. 이성친과의 관계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글이 담겨 있다.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이 글을 접한 사촌 오빠가 이제 숨진 교사의 사인을 왜곡하고 있다. 이렇게 누가 죄인입니까? 이런 글을 올린 건데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런 보도 같은 것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어떠십니까? 아마 그럴 겁니다. 서로 상반된 주장이지 않습니까? 네. 아직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그 망자가 남긴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라든지 네. 그런 포렌식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참고인 진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가지고 네. 그 부분들 만약에 포렌식 결과에서 언급되는 사람이 나온다. 네.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다 보면 명확한 사인의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한쪽으로 추측하는 그런 건 좀 지양을 하는 예, 그런 맞습니다. 상황이어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걸로 보이고 그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. 자, 이 해당 교사의 죽음으로 이제 교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99%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제 그 서울시 교육청이 교직단체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.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. 도중에 이제 내 딸 이야기도 들어달라라고 외친 유가족분이 계셨습니다. 제 딸도 그렇게 똑같이 죽었습니다. 이분들 제게 제 딸도 같이 이어서 같이 조사해 주세요. 어제 서희초가 한번 많이 울었습니다. 서희초 선생님은 눈에 조화가 놓이고 내리는데 우리 딸은 보통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.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학생이고 교사였어요. 저도 이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.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. 저희도 한번 서류를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. 네, 제대로 얘기도 못할 정도로 좀 감정이 격해 계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일단은 유족분 주장은 가해 학생에게서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라는 거죠. 네, 그 기자회견 끝난 후에 그 아버지가 취재진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지속적으로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. 옷을 벗기겠다. 콩밥 먹이겠다. 이런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. 근데
상대적으로 지금 서희초 사건에는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있고 한데 네. 사실 뭐 비슷한 사망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네. 그렇게 딸을 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은 저 화면으로도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이런 사례가 사실은 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. 네. 그렇다면은 이게 각 교육청 차원에서 얼마나 이런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선생님의 어떤 교권 추락이라든지 네. 교권과 관련된 아니면 뭐 학생 또는 학부모들 일종의 갑질인 거죠. 그런 네. 것들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 같은 걸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조희연 교육감이 서류로 보고받은 바 있다라고 답을 하거든요. 예. 근데 서류로 보고받은 바 있고 이미 한참 전의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사실상 없었고 저희도 몰랐던 사건인 거잖아요. 그래서 저 아버지가 저 현장까지 오신 걸로 보이는데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서류 보고로 그 이후에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희도 그래서 최근에 교사 노조에서 이런 악성 민원 사례들, 일종의 학부모 갑질 사례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면서 좀 놀랐습니다. 이게 계속 새로 고침되면서 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. 물론 그 해당 사례가 정말 뭐 갑질 사례인지 뭐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뭐 우리 애가 다칠 동안 뭐 담임은 뭐 했냐, 뭐 기침을 몇 번 했는지 세어봤냐, 그리고 뭐 밤 10시에 뭐 민원 전화를 한다든지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도 뭐 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렇게 사례가 수집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도 마련, 뭐 보완 대책 마련에 좀 영향을 미쳐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